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원정상입니다. 오늘은 그 사진의 영원한 테마가 되는 인물 사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 그러면 연출 사진과 비연출 사진이 있어요. 연출 사진은 촬영자가 의도하는 대로 또는 지시하는 대로 서는 대열서부터 말하는 거 김치를 해라 하트를 해라 어떻게 그 표정까지도 자세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연출 사진은 캔디드 포토라고 해서 찍히는 사람이 언제 찍혔는지 모르게 찍는 사진. 그래서 그런 사진들은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몰래 찍는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연출 사진과 비연출 사진이 있고요. 또 전체 풀샷으로 인물 전체를 찍는 사진, 또 무릎이 사진, 또 가슴이 사진, 클로즈업 하는 사진,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특징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찍을 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이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그 인물 전체를 찍는 풀샷 사진이 있어요. 풀샷 사진은 인물보다는 배경에 중점을 두죠. 그리고 무릎이 촬영이 있는데 이것은 인물과 배경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허리 위 촬영은 인물의 감정만을 표현을 하고, 또 바스트샷, 상체의 표현이 중점이 되고, 업샷,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표정만을 아주 강조하려고 할 때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사진이 있고, 또 아주 비클로즈업 하는 사진이 있어요. 코만 찍는다든지 눈만 찍는다든지 그 사람의 귀만 찍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 특정 부분만을 촬영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여기 풀샷 찍은 사진은 인물보다 배경에 중점을 둔다 그랬어요. 인물보다 배경에 중점을 둔다.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인도의 바라나시 지역에 가면 사람들을 이렇게 그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장작 더미를 많이 쌓아놓고 화장을 해서 아주 완전히 재가 되도록 하게 해서 그 바라나시 강에 뿌리죠. 그 인도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곳으로 가는 게 소원이고 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할아버지는 맨발에다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작은 팬츠 하나 입고 이쪽 화장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고, 이 젊은이는 이쪽을 세상을 향해서 아주 모양을 내고 힘있게 신도 다 신고 걸어 나오는 이 교차하는 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쪽에 그 사람 쪽보다도 이렇게 배경에 중심을 두는 이런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주로 여행 사진에서 이런 사진들을 찍게 돼요. 그래서 풀샷은 이렇게 인물보다 배경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바라나시 사람들 사진 한 장 더 봅시다. 배경에 이 사람을 그 화장하는 장작 더미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 그리고 실제로 화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이거는 연출 사진이 아니고 비연출 사진이어서 이들의 모든 행위나 표정이나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담긴 것이죠. 모두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화장할 수 있는 장작 더미가 보이고, 또 이들의 이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 바라나시 그 가트 지역으로 이 화장에 쓸 장작 또 나무를 싣고 팔러 나오는 골목을 나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풀샷은 그대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오는 사진이 풀샷인데, 발 쪽보다는 우에 머리 쪽에 그 공간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풀샷의 사진은 또 배경 인물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요 뒤에 배경 인물이 있는데, 배경 인물과 이 주제가 되는 인물과의 조화도 생각하면서 찍는다.
그 3분할 조화가 되면 또 좋습니다. 3분할 구도로 해서 교차점에 중심 주제가 되는 중심 인물을 놓고 배경 인물들을 또 배치하는 이런 그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영이죠. 반영인데 발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샷을 또 찍을 때는 배경을 지저분하게 다 넣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배경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람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인도의 그 도인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단체 사진, 기념 사진을 찍을 때 왜 앞에서 우리 찍을 때 이쪽으로 더 오세요. 요 끝에 분은 저쪽으로 뒤로 가세요. 라고 그 전열을 준비하는, 정렬케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초점은 전열부터 맨 앞줄서부터 3분의 1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다분할 멀티 그 평가로 놓고 F 값은 조리개는 한 8 이상 놓고 찍으면 모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전체가 나오는 사진을 찍을 때 또 노출이라든지 앵글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한 변화를 주고 아주 또 중요한 것은 그 찍히는 대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하나, 둘, 셋 이러면 표정이 굳어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어느 사진이든지 눈 감은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체 사진을 찍어준다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여러분 모두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눈을 뜨십시오. 라고 알려주면 모두 눈을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할 때 뜨면 눈 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겨요. 여러분 단체 사진, 기념사진 찍어줄 때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풀샷 사진. 인도의 도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위 사진. 인물과 배경을 동시에 알려준다. 인물과 이 뒤에 있는 배경. 어떤 농악 보존회가 지금 이런 농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이건 어떤 상호를 지방시를 선전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광고 모델의 사진, 무릎 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무릎 위의 사진을 찍을 때도 표정에 굉장히 그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들고 해녀가 이 짐을 지고 너무나 무거워서 이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데 이 무릎 위로 이 표정을 담은 사진이죠. 배경과 표정을 담는데 비연출 사진으로 자연스러움을 포착해내는 것이 좋다. 배경과 표정을, 인물을 동시에 잡으려고 할 때 무릎이 사진을 찍으면 좋다. 그리고 무릎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클로즈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관절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 손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목 관절. 그리고 또 사람을 찍을 때 머리 뒤로 대드선, 목 뒤로 지나가는 대드선이 없는 쪽으로 또 뿔이 나지 않게.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만약에 찍히는 사람이 그런 위치와 자세에 섰다면 알려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든지 아니면 촬영자가 직접 자세를 바꿔보든지 해서 데드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머리에 뿔 달린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관절을 자르지 않도록 요거는 인물 사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다른 인물과의 조화로움을 생각하고 주제를 부각시킨다. 여기에서도 보면 요 칠판에 세 사람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림이 있는데 동일하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셋이 연출을 하고 있죠.
무릎 위의 사진. 이 아마 그 화천의 토마토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슴 위 사진. 이런 사진들도 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또 뭐 노여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자르고 허리 위로 자른다든지 가슴 위를 자른다든지 또 얼굴에 특정 그 클로즈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인도의 홀리 축제 갔을 때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물을 클로즈업 한다. 클로즈업 할 때는 조리개는 8이나 5.6이나 4로 해서 인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물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뒷배경을 가능한 한 죽인다. 아까 인물의 전신 여행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배경도 잘 나와야 돼요. 여행지에 그 풍경도 잘 나와야 되고 사람도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배경과 인물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것이 전체 사진이었다면 이 클로즈업 하는 사진은 표정 또 그 사람의 어떤 희노애락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뒷배경을 죽이는 거 뭉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열어서 4 이하 아니면 5.6 이하 최소한 8 이하 이렇게 조리개를 여시면 인물을 상세하게 그 표정을 드러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인물을 찍을 때 중요한 거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여백을 크게 또는 넓게 이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찍는다 그러면 이쪽 방향을 멀리 넓게 크게 놓는 것이 사진이 시원하고 안정감 있는 사진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쪽의 시선을 넓게 한다. 그리고 상체 표현에 중점을 둔다. 인도 지역 바라나시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거리에서 이발을 많이 해요. 이발을 해주고 뭐 하루 종일 그런 이발하는 모습을 보고 야, 좀 희귀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 얼굴은 보면요, 그 정면보다는 이 측면을 찍을 때 훨씬 더 돋보이고 잘 나오는 얼짱 각도가 있어요. 얼짱 각도라 해서 사진들을 셀프 촬영을 할 때 대략 이렇게 하는 셀프 촬영은 못 보셨죠? 대략 옆선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왼쪽이 잘 나오는지 또 오른쪽이 잘 나오는지 각자 다르실 거예요. 저는 오른쪽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 측면을 촬영하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살짝 몸을 비켜서 측면 쪽을 찍어주시면 매력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못된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전데요. 제가 이제 전시회 때 누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배경과 인물 간격을 1m 이상 둔다. 가까이 두면 떡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바짝 쓰면 이거와 떡이 돼서 인물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자든지 아니면 찍히는 사람이든지 자세만 조금만 바꿔도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뒷배경과 또는 사람과 떡이 되지 않게 한다. 사람과 떡이 되지 않게 하고 어떤 그 건물과도 떡이 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1m 이상 간격을 두게 하고 찍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체 표현에 중심을 둘 때는 바스트샷, 가슴 위쪽에 촬영을 한다. 그죠? 이렇게 자르니까 훨씬 뒷배경도 없고 또 아래쪽도 보지 않아도 되고 여기만 보는 사람이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얼굴만. 이건 아마 5.6 이하로 조리개를 연 사진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웃는 표정의 모습이라든지 엄마의 환한 웃음이라든지가
아주 환하게 표현이 되었죠. 베트남의 그 사파 지역에 촬영 갔을 때 소수민족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상체 표현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또 사람을 움직이는 대상, 눈이 있는 사람, 또 뭐 어떤 동물 찍을 때는 눈은 입보다 강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눈이 입보다 더 강하게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눈을 반짝반짝하게 찍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이는 모든 뭐 새를 찍을 때도 그렇고 동물을 찍을 때도 그렇고 사람을 찍을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그 중점적으로 눈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찍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눈들의 표정이 확 드러나죠? 그리고 인물 사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렌즈로 뭐 2470으로도 뭐 70에 200으로도 다 찍어낼 수 있지만 인물 전용 그런 또 그 렌즈가 있어요. 아웃포커싱이 잘 되면서 인물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85mm 단렌즈가 인물이 잘 찍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뭐 70에 200 망원 같은 걸 사용하면 뒷배경이 뭉개지면서 인물이 확 부각되면서 인물이 잘 표현이 되죠. 표정을 찍을 때는 상체에 그 중점을 두고 찍는. 인도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똥을 이고 소똥을 팔러가는 그런 아주 희귀한 장면이었는데 1달러를 받아서 손에다 일단 쥐었군요.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하죠. 참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클로즈업 한다. 중요한 겁니다. 클로즈업 할 때 우리는 보통 머리가 잘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진에 있어서는 목은 자르면 안 돼요. 여기 턱이 만약에 이렇게 턱은 살리는 거예요. 머리는 잘려도 머리는 요 부분이나 요 뒷부분이나 잘려나가도 턱은 절대로 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윗부분 머리를 잘라도 턱은 반드시 살린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잘렸죠? 머리가 잘렸어도 턱은 살린다. 이 사진도 보니까 사광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인데 머리는 잘려도 턱은 살렸죠. 이 사진도 여전히 머리는 잘려도 턱은 살린다. 그래서 대략 그 인물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는 조리개를 열고 촬영해서 그 특정 부분을 그렇게 살려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이제 잘 찍으려면 우리가 사람과 먼저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아요.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카메라의 뭐 높이라든지 또 화면과 뭐 피사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인물과 배경과 부재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라든지 또 조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이들 모습이 눈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클로즈업, 크게 눈만 찍는다든지 난 소의 눈만 찍을 거야, 소의 귀만 찍을 거야, 소의 혀만 찍을 거야,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특정 부분, 사람의 손만 찍는다든지, 사람의 기도하는 손만 찍는다든지. 이 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퍼포먼스를 하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손에 먹물을 다 묻힌 채로 그냥 누워서 쉬고 있는 장면에 그 손만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유의점을 보면 한 사람을 중심 혼자 서 있는 사람을 찍으려고 할 때는 수직 구성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세로로 사진을 찍어내면 좋고 주위 환경이나 소품이나 이런 걸 함께 찍으려고 할 때는 수평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물의 눈이나 또 목 주위 그런 데 가로지르는 대두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물을 클로즈업 할 때는 배경을 또 아웃시킨다. 그리고 증명사진 뭐 여권사진이라든지 뭐 주민등록증 사진이라 이런 증명사진 어디에 뭐 이력서를 낸다든지 이런 증명사진 외에는 정면에서 찍지 말고 측면이 좋고 포즈에 변화를 주도록 하고 찍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의 이 여백을 넓게 또 멀게 두는 것이 좋다. 또 배경과 인물이 떡이 되지 않도록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물의 전신을 찍을 때 화면의 크기는 상하 그 여백 머리는 2 그리고 아래는 1로 두는 것이 그런 비율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물의 관절을 자르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사람을 찍을 때 인물을 찍을 때 영원한 사진의 테마 연출과 비연출 사진 또 각 클로즈업 사진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사진 찍으시기 바라고요. 또 사람 사랑하는 그 사진을 찍어주는 건 관심과 사랑에 비례하잖아요. 가족도 많이 찍어주시고 주변 분들도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